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랑 만나서 산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지금은 돈도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가 둘 있는데, 둘 다 좋은 대학교 나와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저에게는 넘치는 가정이었는데, 저에게도 고민은 많았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저를 좋아해서 따라다녔어요. 중절에 아빠 없이 자랐던 이유로 시댁에서 결혼을 반대하기도 해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남편이 저의 배경 같은 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 남자를 믿고 한평생 같이 살기로 마음먹었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을 창피하기 시작하군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제가 어떻게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을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두 사람은 남편이 대학생 때 처음 만나게 됐어요. 친정 엄마는 남편이 다니던 대학교 주변에서 백반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제가 자주 손을 외주고 있었거든요. 는 거기 단골이었는데, 그 당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러 가까이 있는 친정 엄마 백반집에 친구들과 왔었어요. 저도 같은 나이 또래다 보니 서로 한두 마디씩 주고받다가 꽤나 친해지게 됐고요. 그렇게 손님과 직원 사이로 몇 년을 알고 지냈어요. 그 사이에 공부하던 친구들은 하나둘 사이죠 아니면 사법고시 보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 취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법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봤는데 그 기간이 무려 7년이나 됐어요. 그동안 매일 같이 친정 엄마 백반집에 식사하러 왔고요. 저 역시 변하지 않고 평일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쉬는 날에는 친정 엄마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험에 떨어져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는 날에는 위로의 말을 건네주게 했는데요. 그렇게 점점 친해지게 됐고 저희는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남편은 결국 시험을 접고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에서 역시나 제 학교 얘기가 나오더군요. 내가 고졸을 많이 들어봤도 중졸은 처음 들어보네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들도 대학교까지 안 보내줘도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나오지 않나요? 젊은 사람 중에도 요즘에 중졸이 있긴 한가 보네요. 아이 멀쩡하게 보이는데 어쩌다가 학교를 안 나왔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하던데 혹시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터가 으르는 편이었나요? 아니, 엄마는 뭘 그런 걸 취조하듯 물어봐요.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거죠. 식탁 위에 잘 차려진 음식들 다 쉽겠네. 제가 나중에 말해 드릴게요. 사람 됨됨이를 볼 생각을 해야지. 왜 그럼 배경부터 따지고 드는 거예요? 나중은 뭘? 나중에야? 그럼 언제 이런 거 물어봐? 처음에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물어보는 것 아니면 내게 왜 아가씨를 집으로 불렀겠죠? 너 벌써부터 그러면 못 쓴다. 앞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인인데 불편하고. 아니, 걸 떠나서 물어볼 건 물어봐야. 나중에 뒤탈이 없지. 그러며. 어머니, 제가 중학교 졸업한 걸 숨길 생각은 없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아시게 될 테니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니긴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중퇴하고 졸업을 못한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거예요? 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퇴학이 당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그거 치료하느라 병원에 오래 있었는데 태어나고 나서도 허리 쪽에 후유증이 심해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앉아 있지 못하니 학교에 나가지도 못하고 거의 누워서 생활했고 그래서 결국 졸업을 못하게 됐어요.
제가 나쁜 학생이라서 퇴학당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 몸이 괜찮아진 거예요. 후유 중이라던 그런 건 평생 간다던데 결혼해서 우리 아들 밥은 차려주고 아이는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한다는 말은 진짜 맞아요? 네, 지금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예전에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상생활하는데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니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도 벌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운동 겸 등산도 혼자 다니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물건도 잘 들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 엄마 이제 아픈데요. 하나도 없어. 나보다 체력이 더 좋다니까 주말마다 혼자 등산도 다니고 운동도 심히 하더라고. 저번에 같이 등산 갔다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바람에 내가 엄청 고생했어. 그리고 공장님 보통 있는 게 아닌데 몇 년째 착실히 다니고 있고 내가 너한테 물었어 아가씨한테 물었는데 왜 대답을 내가 하는 거야? 넌 옆에서 해벌거리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나 아가씨랑 기 좀 하근데 그래도 중이라고 하면 사회생활하기 좀 불편할 텐데 검정고시라도 봐서 졸업장 딸 생각은 없던 거예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다시 따려고 했어요. 나이가 있으니 다시 고등학교 입학해서 다니는 건 그렇고 검정고시를 보려고 했죠. 근데 아무래도 제 병원비와 치료비 때문에 집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직도 하못하고 혼자 백반집을 힘들게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공부하는 시간에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을 돕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정고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고생하는 부모를 도와주는 마음은 기특하긴 하네요. 고등학교 검정고시야 나중에 공부해서 따면 되긴 하니까요. 그럼 지금 운영하는 가게는 어때요? 손님은 많아요. 엄마, 내가 괜히 단 걸 했겠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 근처에서 손님이 제일 많아. 주변에 회사도 많아서 방학 때도 대학생들 없어도 손님이 바글바글 하다고. 시어머니가 가게에 대해 물었을 때 옆에 있던 남편이 씩 웃으면서 엄지를 쳐올리며 장사가 엄청 잘 된다고 대신해 줬어요. 시어머니는 듣고는 표정이 갑자기 온화하게 바뀌었고 더 이상 제가 대답하기 난감해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남편은 좋은 대학을 졸업한 거 하나 빼고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백반집 장사가 잘 돼서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았는데 남편 집이 오히려 저희 집보다 어려워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무려 7년이나 사법고시를 준비하다 취직을 얼마 전에 했던 것이나 모든 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외동아들이라 까딱하다가는 가난한 시댁을 남편이 다 책임져야 될 상황도 올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아빠 없이 자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솔직히 저도 제 학벌과 집안 환경에 피로감이 있었는데 이런 저에게 그런 상황에도 고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정말 멋있고 대단하다면 늘 칭찬을 해줬죠. 그런 모습에 연애를 시작했고 그 태도가 변치 않아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모습이 변치 않았고 계속해서 저를 대단한 사람인 양 떠받들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또 친정 엄마도 사법고 시에선 떨어졌지만 7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착실하게 공부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뭐든 잘해낼 사람이라고 하면서 참 마음에 들어 했어요. 물론 저에게 잘하는 모습에 고마워하기도 했고요. 근데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괜히 저도 모르게 주눅드는 상황이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나중에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 남편처럼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처음부터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첫째가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시험을 치고 성적표 가져왔는데 한번 봐봐. 아이 첫째가 아직 학교에 적응을 못했나 보다. 아니면 공부에 흥미가 없구나. 아니야,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 시험 일주일 전에는 거의 새벽까지 공부를 해서
내가 공부하지 말고 잠 좀 자라고 말릴 정도였다니까.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진 않은데 머리는 나 닮았나 봐. 당신아두면 성적이 좋았을 텐데. 머리가 나쁘긴. 이번에 중학교 첫 시험이자 이렇게 시험다운 시험은 처음인데 못 볼 수도 있지. 아니면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됐거나. 아이, 왜 그런 생각을 해?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시험 성적이 좀 좋지 못하면 괜스레 저는 제 유전자를 물려받아 그런 건 아닌가 해서 남편에게 눈치가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탓을 하진 않았. 그런 저를 보고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친정에 가면 늘 애들 공부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적이 형좋지 못하네요. 다행히 요즘에는 고등학교는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 들어가서 졸업은 할 수 있겠지만 저로 다 대학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애들이 공부 말고 다른데 재능 있는 건 아니야? 아니에요. 애들이 절 닮아서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대요. 시키지 않아도 늘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성적은 왜 안 나오는지, 저는 혼자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왔는데 제 애들은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원이나 과외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제 월급으론 두 아이 공부시키기 힘들어서 큰일이네. 남편은 집에서 한다르게 애들 성적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한숨을 푹푹 내셨어요. 그러면 친정엄마는 그럴 때마다 사위 눈치를 보는데요. 아무래도 남편을 닮았으면 공부를 잘했을 텐데 저를 닮아 그런 게 아닐까 하시는 듯 보였죠. 남편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친정엄마가 애들을 학원에 보내라고 돈을 주셨어요. 그제야 애들 성적 이야기를 멈추더군요. 남편은 애들이 학원에 다닐 쯤에는 늘 친정집에 방문을 했고 이런 식으로 애들 학원비를 충당했고 애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쯤에는 남편이 대기업으로 이직했답니다. 원래 남편은 어느 자리에 가서든 처가 식당이 대단하다 면서 칭찬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자주 사람들을 데리고 식당에 갔었죠. 근데 대기업에 들어간 뒤로부터는 친정 엄마 식당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말로만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만 할 뿐, 새로 만난 직장 동료들은 남편과 직접 가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대기업으로 자리로 옮긴 뒤로는 저랑도 일절 방문하지 않았고요. 이후로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형편도 나아지면서 친정집에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됐죠. 월급이 지니 왠지 아쉬운 소리하며 애들 교육비를 받아낼 필요가 없으니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선택한 남자가 속이 빈 강정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나서 대학교 동창회를 갔다가 제가 이런 생각하는 게 진짜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대학교 동창회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희 친정 엄마 백반집 손님들이었기 때문에 저를 보면 늘 친정 엄마 가게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옛날에 고시 준비할 때 아침, 점심, 저녁 거기서 다 깨웠지. 백반집이다 보니 매일 반찬이 바뀌니까 질리지도 않고 참 좋았어. 맞아. 내가 사복고 입었고 변호사 할 수 있게 된 거 다 백반집 지분도 있을걸. 근데 시기, 너는 백반집을 나보다 더 많이 가서 음식을 먹더니 사법고시는 안 붙고 따님을 얻어왔네. 특히나 사법고시를 붙은 사람들은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백반집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은데 보였어요. 네, 저희 엄마 음식 드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돈 안 받고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거 얼마 한다고 재료비를 받나요? 그러면 남편은 그 자리에서 별소리를 안 하지만 늘 집에 와서는 히스테리를 부리고 했죠. 아, 장모님은 백반집 대체 언제까지 하시는 거야? 글쎄, 엄마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 계속하지 않으실까? 이제 좀 그만두라고 하셔야 하는데 내가 다 창피해 죽겠네. 장모님이 계속 백반집을 운영하시니 애들이 당신까지 식으로 여기 고밥해 달라고 하잖아.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내 친구들이 당신 밥 해달라고 하면 밥 해주는 사람으로 여기 있는데 기분도 안 나빠.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예전부터 알던 살기도 하고 당신이랑 오랜 친구들인데 그게 왜 기분이 나빠? 이렇게 자존심이 없어서야 그거 다 당신 우습게역을 하는 소리잖아. 재료비는 내가 줄 테니 넌 밥이나 해라. 이게 기분이 안 나쁘다고 나까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나더라. 당신은 늘 무시당하면서 살아서 이런 거에 익숙한가 보네. 근데 이제 당신 댁이 엎다리는 남자 마누라야. 언제까지 관집 아르바이트생 취급 당서 살래? 이제 수준 좀 올려봐. 저에게 살아온 날들에 대한 수준을 운운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저를 동창에 안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대기업에 들어간 이후부터 남편의 콧대가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남편은 머리가 좋은 건지? 처세술이 좋은 건지, 그게 재능이라면 또 재능이라. 대기업으로 이직해서 얼마 안 있어서 임원 자리까지 승진하게 됐어요. 그대로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제게 상처가 될 법한 말들을 자주 했죠. 그래서 저도 애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때 애들은 제가 세운 도전을 한다고 옆에서 응원도 해주고 제 공부를 봐줬는데요. 정작 남편은 옆에서 저를 엄청 비웃더라. 그요, 이제 와서 고등학교 졸업장 따면 뭐 하려 그래. 원래 머리도 나쁜데 나이 들어서 머리 굳었어. 그냥 포기하고 충절로 살아. 그걸 따서 취직하게 아니면 뭐, 수능이라 봐서 애들 대학교 들어가 자식 후배라 되려고 하는 거야? 아빠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배우고 공부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가 그동안 저희 대 키우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던 건데, 엄마가 공부한다고 하면 옆에서 응원을 해도 모자랄 판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남편이 함부로 말하면 저 대신 자식들이 남편에게 화를 내줬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제가 식탁에 앉아 책을 보고 있으면을 끌끌 찼죠. 저는 모습을 보고 더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자기네 회사에 새로 사장이 부임했다고 말했어요. 이번에 새로 사장에 들어왔는데 나보다 10살이나 어리더라. 10살이나 어린 놈 앞에서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시키는 거 내내 거리면서 할 생각하니까 짜증이 확 밀려와. 전에 사장은 당신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어. 엄청 파격적인 인사에 그 사람 능력이 뛰어난가 보다. 아니야. 전에 사업 하나 했는데 그게 좀 잘 됐어. 운 좋게 트렌드에 맞았던 거지. 그냥 아는 사람 있어서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지. 뭐 보니까 특별히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던데 어떻게 그 나이에 사장이 됐나. 사람들이 여기저기 말이 많아. 아무래도 집안 좋은 마누라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던데 새로운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능력 없이 낙하산이라고 험담을 들어 놓더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집안 좋은 마누라 덕분에 사장 자리 꽤 찬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면서 저를 흘겨봤어요. 능력이 있든 없든 낙하사는 건 아니건 어차피 이제 당신 직장 상사인데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잘 지내야 당신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그 사장은 그래서 부임하는데 정식으로 출근하는 건 다음 달부터. 다음 주에 이원들이랑 직원 몇몇 얼굴도 틀겸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어. 출근 한 달 전에 사람들이랑 만나서 식사한다고 엄청 열성적인 사람인가 보네. 당신 그럼 거기서 잘 보여야겠다. 내가 이미 일을 잘하니까 굳이 잘 보일 필요는 없지. 게다가 나이도 한참 어린데 자존심 상해서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근데 그냥 좀 이상해. 출근하기 전부터 회사 사람들이 뭐하러 만나려고 하는 거야? 솔직히. 그러면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돈도 안 주는데 뭐하러 그러는지. 내 생각에는 열정이 아니라 그냥 고생을 사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뭐, 그냥 술 한잔하면서 친해지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당신의 회사 출신도 아니라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 트면 일하는 것도 편하고 좋잖아.
그니까 회사 출근하면 싫어도 알게 될 사인데. 그리고 이번에 술도 안 먹어. 게다가 부부동반 모임이야. 말은 부부동반 모임인데 애들 데려와도 된다고 하더라. 안 봐도 불편한 분위기 상상이 가지. 불편한 건 사람 참 괜찮다. 요즘 회사에 그렇게까지 하는 상사가 어디에. 가족들까지 보고 친해지려고 하나 보다. 능력 있네. 회사 잘 꾸려나가겠다. 그럼 모임에 나도 나가야겠네. 모임 날짜가 언제야? 장소는 뭐? 넌 왜 와? 나 이번에 혼자 갈 거야. 저번에 당신 데려가서 망신 크게 당했잖아. 다들 여자들끼리 대학교 동문들 천지인데 당신은 중저응애도 못하고 나까지 얼굴이 빨개져서는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여. 다른 사람들의 수준이 다 높은데 당신만 유독 뒤처질 때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절대 오지 마세요. 내가 중졸인 게 창피해서 모임이 안 내려가겠다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아, 진심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입니다. 친정엄마는 운영하시던 백반 근처 고아원에 돈도 기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음식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딱 남편이 새 사장 부임했다는 얘기를 한 그 주에 봉사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고아원으로 달려가서 같이 음식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금요일 저녁에 남편에게 다시 회사에서 하는 부부동반 모임에 대해 물었어요. 당신 진짜 나 안 데려가는 거야? 당연하지. 저번에 이미 말했을 텐데 절대 따라올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서 하는지, 시간은 언제인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기로 어떻게 가냐? 아이, 혹시 모르지만 중졸밖에 안 됐는데 대기업 상물 소리 들으면서 대접받고 싶어서 내 뒤로 밟을 수도, 심지어 남편은 제가 자기들을 쫓아와서 모임에 참석할 수 있지 않겠냐는 황당한 소리도 했죠. 저는 그 말이 기분 나빠서 토요일 아침에 찍집을 나와서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은 혼자 백화점 쇼핑도 하고 오랜만에 전시회도 보면서 힐링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저에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머,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네님, 오랜만이네요. 뒤를 돌아보니 남편의 회사 동료가 서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을 때 안면을 튼 사이였는데 저를 길에서 보고 아는 척을 한 거였습니다. 오늘 김상우님이 사모님은 선약이 있어서 모임에 못 온다고 하던데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오늘 사장님이 마련한 자리인데 있던 약속도 취소하고 오는 게 맞죠? 차 놓고 잠깐 살게 있어서 편의점 갔다 오는 길인데 이렇게 같이 만났네요. 저 앞 건물이 모임 장소예요. 저랑 같이 가요? 알고 보니 제가 있던 근처가 모임 장소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선약 취소하고 왔냐고 웃으면서 말하는 남편 회사 동료에게 다른 이유를 대지 못했고 결국 생각지도 못하게 저는 새 사장이 좋지 않는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김성님 사모님 오셨어요. 표정을 보아니 사모님이 서프라이즈로 참석하신 모양이네요. 남편 회사 동료는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을 불렀고 남편은 저를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됐죠. 아이 사람 오늘 못 온다고 하더니 왔네. 어색한 미소를 짓고 사람들에게 저를 인사시 남편은 바로 저를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건물 구석에 저를 데려가서 호통을 쳤죠.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장소랑 시간을 내가 안 알려준 것 같은데 혹시 내 핸드폰 뒤졌어? 아니면 아침에 나가는 척하더니 집 앞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내 뒤로 밟고 온 거야? 아니거든. 나도 당신이랑 같이 모임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나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마침 여기를 지나고 있는데 박상무가 나한테 인사하자. 아,
그리고 모임에 잘 왔다고 하면서 나를 거기로 데려간 거야. 그래, 진짜 당신이 오고 싶은 거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거지. 그럼 집에 돌아가. 내가 사람들한테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갔다고 할 테니까. 어차피 당신도 참석하고 싶지 않은 자리였으나 그렇게 하는 게 나도 좋고 당신도 좋겠네 뭐고.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은 내가 그렇게 창피해. 저희들은 건물 입구 옆쪽에서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남편에게 아는 척을 하며 인사를 하더군요. 아이, 김상무님 반가워요. 저번에 회사에서 한 번죠? 아, 아내, 사장님. 몇 주 전에 한 번만 뵌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고 계시네요.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남편에게 인사를 건넨 사람은 새로 부임한 신임 사장이었고 남편은 찡그리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신임 사장에게 인사를 했어요. 여기가 김상부님 안내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 아닙니다. 이분은 저희 가사도우미 분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집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가사도우미 분을 부르러 오셨던 거였어요. 아내가 지금 주차장에 있고 가사도우미 분한테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도록 부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내는 오늘 신임 사장에게 인사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 아내를 사장님께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도 모르는 제가 창피스러울 건지 신임 사장에게 가사도우미라고 소개했던 건지 라며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신임 사장은 순간 얼굴이 얼어붙었고 말을 하려던 순간에 마침 그때 사장 부인이 부디저가 추가하지 않는다면 마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사장을 불러 사장이 고개를 돌렸죠. 그때 남편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는 귓속말을 했어요. 내가 방금 새로 부임한 사장한테 당신 가사 도우미라고 말했으니까 사장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 집안에서 집안일 돕는 식모인 청년기에 알겠어. 지금 사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차 끌고 왔다고 말이야.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무리 내가 창피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장한테 내가 식모하고 소개를 해? 못하겠다면 어쩔 건데? 당신이 내 아내라고 말하면 내가 우습게 될 텐데. 가사 도민 척 연기하기 싫으면 지금 사장이 고개 돌렸을 때 얼른 자리를 피해 계속 여기 있다가 실수하지 말고 얼른 나가. 혹시 나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사장한테 내 마누라라고 얘기하면 그땐 진짜 바로 이혼당할 줄 알고 있어. 알겠어. 남편은 목소리를 쫙 깔더니 저에게 연기를 하던지 얼른 집으로 가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황당하고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쪽으로 사장의 부인도 걸어왔고 신님, 사장은 남편에게 자기 아내를 소개해 줬어요. 아, 사모님, 여기가 제 아내예요. 어머, 이분이 김상모 님이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김상님 옆에 계신 분이 사모님 맞죠? 아닙니다. 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집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갈 상황이라 급하게 집에서 일하는 가사돔이 물을 불렀어요. 119불월 정도는 아닌데 혼자 병원에 찾아가긴 무리라서. 아, 그렇다고 제가 모임에 불참하고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긴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남편의 얘기를 들은 사모님도 그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 원래 배탈이 자주 나는데 오늘 사장님을 만나 뵙는 자리라. 긴장해서 배가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때 사장은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10살이나 많은 남편 뒤통수를 후에 쳤어요. 그리고 크게 호통을 쳤죠. 김성님, 어떻게 자기 아내를 가사 도우미라고 소개할 수가 있어요? 전 이 아내, 부인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 회사에 새로 부임한 사장이랑 저는 아는 사이였어요.
바로 저희 친정 엄마 백반집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냥 단골도 아니고 돈 안 내고 밥을 공짜로 먹는 단골이었고, 원래 친입 사장은 친정 엄마 백반집 주변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점심 먹으러 자주 직원들 데리고 가게를 찾아왔었습니다. 사장은 성격이 좋아서 늘 오면 친정 엄마한테 먼저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회사가 망해버렸고 젊은 나이에 빚이 안게 된 겁니다. 사장은 집이 회사 근처였는데요. 친정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 회사가 망한 뒤로 늘 편해해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친정 엄마는 사장에게 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면 언제든지 가게에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는 사장이 괜찮다 사양했고, 친정 엄마는 지금도 외상으로 달아줄 테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한꺼번에 내라고, 혹시라도 그것도 싫으면 와서 테이블 닦고 가게 주변에 쓰레기나 한번 정리해주고 가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 사장은 편하게 친정 엄마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하곤 했어요. 저도 평소에 시간 날 때마다 친정 엄마 백반집에 가서 순을 도왔기 때문에 저랑도 아는 사이가 되었고요. 엄마는 주말에 하루 자기랑 같이 고아원 봉사를 가자고 권유를 했어요. 그리고 사장은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봉사를 하게 됐고, 거기서 봉사를 하면서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을 하게 됐죠. 그렇게 다시 자기 사업을 하려고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할마디 사장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운 좋게 대박이 나게 됐고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이후 돈을 많이 벌게 된 다음에는 친정 엄마와 함께 봉사를 다니던 고아원에 많은 돈도 기부하고, 가끔 친정 엄마 따라서 음식 봉사에도 참여하며 저희 모녀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사장 부인도 함께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운영하던 회를 비싼 값을 팔고 대기업 사장으로 부임하게 된 거죠. 남편의 회사에서 부부동반 모임한 말한 그 주에 고아원 봉사에 갔다가 오랜만에 만난 사장이 제 남편 회사 사장으로 부임했다 말을 했고, 저희들은 웃으면서 다음 주 부부동반 모임에 만나자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사실 저희는 고아원 봉사를 하며 많이 친해진 사이였는데, 그래서 제가 사는 얘기들을 사장과 사장 부임에 말을 했었어요. 남편이 대기업에 이적하고 나서부턴 나를 피하는 것 같다. 사람들한테는 백반집을 추켜 세우지만 가진 않는다, 이런 것들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은 평소에 남편의 저를 대하던 태도를 알고 있었죠. 근데 자기 앞에서 대놓고 저를 비하하고 웃으면서 가사 도우미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잔뜩 화가 나 버렸고, 남편 뒤통수를 후려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살아가는 김상무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이상하네요. 분명히 아는 분인 거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끝까지 식모하고 거짓말하는군요. 저와 사장 사이를 알지 못하는 남편은 그 상황에서 어버버하고 있었어요. 신림 사장과 사모는 그런 남편을 건물 입구에 그대로 버려두고 저를 모임 장소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식사 장소가 박혔다고 하면서 모여있던 사람들을 우리 친정엄마 백반집으로 데려갔죠. 여기가 김성무 장모님이 아시는 곳이에요. 제가 사실 예전부터 여기 단골이었던 집이에요. 여기 음식 다 맛있습니다. 제가 보증하지. 기본적으로 대표 메뉴는 반인데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 등 메뉴판의 음식들 다 맛있으니 드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 드세요. 사장은 저희 엄마 음식 솜씨를 칭찬하면서 사람들에게 미디어에 이런 맛집이 소개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 한참을 얘기했어요. 이후에 주문한 메뉴들이 하나둘 나왔고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다들 정말 맛있다 면서 여기저기 감탄을 자아냈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맛있네요. 저희 어머니가 데려오면 서운하시다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먹어보고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게다가 여기 사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매달 고아원 봉사를 나가시는 건 물론이고 금씩 모은 돈을 기부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따님이신 김성무님 사모님도 함께요. 잠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말입니다.
제가 힘들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김상무님 장모님이 아니었으면 전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장의 말에 들은 직원들은 다들 남편에게 장모님에게 한마디씩 꺼냈어요.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는 구석에 짜여져 밥을 먹는 젖말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회사에서는 레트로 식품을 만드는 부서가 따로 있었는데 거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 친정 엄마 음식을 먹고 너무 맛있다면서 도시락 제품으로 만들어 팔아도 좋을 것 같다 말을 했어요.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지며 백반 도시락이 인기가 많은데 엄마 손맛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판매하면 정말 딱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얘기들은 친정 엄마는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이날 이후로 남편에게 정이 확 떨어졌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식물로 소개할 만큼 제가 청구나 싶은 생각에 이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그간 이혼을 할까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은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다 성인이 됐고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오랜 기간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게 조금 흔해져서 저도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매일을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고졸 검정고시를 봤던 게 합격했다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애들은 제가 검정 붙었다는 것을 알고 축하 파티를 열어줬죠. 엄마, 너무 축하해요. 제 엄마가 시험에 붙을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도 좋으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건 엄마가 학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저도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엄마, 애들은 집안에 경사도 난 것처럼 집안에 플랜카드도 만들어서 걸어두고 축하 파티를 열어줬죠. 근데 그 모습을 본 남편은 혀를 끌끌 찼어요. 누가 보면 서울에 가는 줄 알겠다. 고졸 검정고시 그거 누구나 다 붙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축하할 일이라고 다들 난리법석이야. 그리고 어디 가서 고졸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 대학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창피해 말도 못하겠다. 그래, 내가 그렇게 창피해? 겨우 학벌 때문에 예전에는 중졸이어도 좋다고 괜찮다고 하더니 대기업에 들어가니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하니? 이제 당신이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집에서 뜯어먹을 필요도 없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맞지? 넌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지? 친구들은 다 사법고시 합격할 때 7번이나 떨어져서 폐인됐던 거 인간 만들어 놨더니 그때 그냥 폐인처럼 살게 놔둘 걸 그랬다. 지금 옛날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사법고시가 무슨 검정고시처럼 쉬운 줄 알아? 그거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떨어지는 시험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험 자체가 어려운 거라고 그래. 너 잘났다. 나 더 이상 너처럼 잘난 남자랑 같이 살 수 없으니 우리 이제 이혼하자. 그럼 너도 더 이상 부끄러운 마누라 사람들한테 식모하고 속이면서 연기할 필요 없으니까 좋지. 저는 그 자리에서 계속 고민만 하던 이혼 얘기를 꺼냈고 남편은 그 말에 동의하면서 저희는 이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회사에서 진짜 레로 식품이 들어왔고 친정엄마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때 말했던 게 진심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엄마 손만 반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회사 쪽에서 계약할 때 계약 조건도 꽤 좋게 해주셔서 친정엄마는 노년에 큰 돈을 만지게 됐어요. 저는 이 친정 엄마 백리를 도와주면서 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남편이 제게 하는 행동을 보고 엄마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면서 이혼 이후에 지 아빠와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하는 바람에 남편은 쓸쓸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속 편히 살게 돼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기대되고 설레이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